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대장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머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블렌더예요. 물론 요즘에는 커피만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렌더가 없으면 만들 수 없는 메뉴들이 여전히 많아요. 과일 주스라든지 밀크쉐이크라든지 스무디 같은 것들이 그런데요. 아브라함 커피에서도 매출의 30~40%가 밀크쉐이크나 스무디일 정도로 블렌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아크 블렌더를 소개하면서 블렌더를 선택할 때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조목조목 살펴볼 거고요. 이 블렌더를 이용해서 팥빙수도 만들어 볼 거예요.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아부대장이 생각하는 좋은 블렌더란 제가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해 오면서 그리고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좋은 블렌더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구성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카페를 창업을 했을 때 가정용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가정용 믹서기가 고장나는 데는 고작 3일이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업소에서는 업소용 블렌더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업소용 블렌더도 저렴한 것과 이제 고가로 갈수록 내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제가 좀 처음에는 저렴한 업소용 블렌더를 사용했더니 실제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고장나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터가 타버리거나 모터의 힘이 약해지거나 또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볼 아래에 있는 이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할 때 블렌더 내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어줄 블렌더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소음이 작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얼음 같은 것들을 화끈하게 갈아주는 게 블렌더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블렌더 종류에 따라 가지고 방음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모터 소음이라든지 분쇄될 때의 소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음이 크면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저희도 손님들이 찾아와서 블렌더 소음 좀 줄여주세요. 저 믹서기 소음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리를 줄일 수가 없어요. 네. 태생이 그런 걸 어떻게 그래서 블렌더는 소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빙질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저도 막립이기 때문에 빙질, 뭐가 좋은 빙질인가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빙질은 일단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좋지 않은 블렌더로 스무디 같은 걸 만들어서 먹어보면 빨대를 이렇게 빨 때 이 얼음 알갱이가 좀 남아가지고 좀 큰 알갱이가 빨대 구멍을 막는 경우 여러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런 부분들이 블렌더의 성능으로 인해서 얼음이 완전히 부드럽게 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빙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빨리 갈려야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좋은 빙질을 낼수록 더 좋은 블렌더겠죠. 빠르게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갈아낼수록 그 블렌더는 좋은 블렌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매장에서 빨리 분쇄가 된다는 것은 속도도 이점이 될 수 있겠지만 빨리 갈린다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적게 걸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열면에서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블렌더는 부드럽게 갈리면서 빨리 갈리는 게 좋은 블렌더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들은 블렌더를 두 대를 놓기도 하는데요. 한쪽 블렌더가 발열이 생기면 다른 블렌더를 쓰기도 하고 하나가 고장나면 또 다른 하나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 대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두 대의 블렌더를 쓰게 되면 일단 지출이 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블렌더 두 대를 놔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또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발열이 좋고 속도가 빠른 블렌더가 있다면 이 볼만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를 한다면 마치 두 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벽에 달라붙는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파워 있는 블렌더들은 모터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원심력에 의해서 갈려진 얼음 알갱이들이 벽으로 촥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갈리려면 칼날에 여러 번 부딪혀줘야 되는데 이게 착 붙은 다음에 안 떨어지니까 부드러운 빙질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얼음이 벽면에 달라붙으면 빙질도 안 좋아지겠지만 모터가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회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모터에도 무리가 갈 것이고 내구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벽에 달라붙지 않도록 설계가 되지 않는다면 블렌더를 멈췄다가 흔들어주고 돌리고 또 멈췄다가 흔들어주고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버튼만 누르면 한 방에 잘 갈리는 블렌더가 좋은 블렌더겠죠. 자, 이렇게 아부대장이 생각하는 좋은 블렌더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아크 블렌더가 5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크 블렌더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다고 느꼈던 점은 바로 속도예요. 버튼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12초, 15초, 30초, 45초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 매장에 있는 모든 메뉴들은 한 잔 분량을 했을 때 1번이면 다 끝이 났습니다. 12초 만에 모든 음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물론 한 번에 2잔, 3잔, 4잔을 갈게 된다면 조금 더 긴 블렌딩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한 잔을 갈아내는데 12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써봤던 블렌더들 중에서는 없었거든요. 속도도 빠르지만 빈질도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자, 일단 작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얘 자체적으로 RPM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강약, 중간약, 강강강강강강 이런 식으로 해서 12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벽에 달라붙는 현상이 없어요. 저가형 블렌더들은 그냥 누르면 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강강강 하면서 이제 벽에 쫙 얼음이 달라붙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터만 왱 돌다가 모터가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강약, 중간약, 강강강강 얼음이 어느 정도 물과 섞이고 나서 마지막 스퍼트 한 4초를 왕강강강강 하면서 순식간에 빈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크 블렌더의 장점이죠. RPM 조절. 자, 그리고 이 황금 색깔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 칼날을 보시게 되면은 한 쌍은 위를 향해 있지만은 한 쌍은 아래쪽에 거의 바닥에 붙어서 바닥에 재료가 남아서 갈리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긁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남는 것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갈리는 거죠.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저항도 적게 걸리기 때문에 내구성도 더 좋아지고 발열도 적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음 커버도 매우 두껍게 만들어져 있고요. 볼 자체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방음 커버를 보시게 되면 보통은 이게 회전을 하면서 진동이 일어나면 방음 커버가 떨리면서도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방음 커버가 결착되는 부분도 이렇게 테두리가 감싸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좀 떨리더라도 진동음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자, 뚜껑을 보셔도 밀착되는 부분은 모두 다 커버로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밀착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방음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음 커버와 볼만 보더라도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갈릴 때 나는 소음도 중요하지만 모터 자체적인 소음도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블렌더의 모터 소음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데 아크 블렌더는 이 내부에 모터를 감싸고 있는 모터 방음 설계가 3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켜보면은 소음이 굉장히 조용한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점은 뚜껑이 부드럽게 열리고 너무 부드러운데 부드럽게 닫힌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 아주 부드럽게 닫혀요. 대부분의 블렌더의 뚜껑이요, 굉장히 빡빡해서 힘을 꽉 줘서 이렇게 열어야 되고 닫을 때도 꽉 눌러야 닫히는데 이 녀석은 진짜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열릴 정도로 굉장히 쉽게 열리고 쉽게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너무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밖으로 새질 않아요. 이렇게 3중으로 이렇게 실리콘으로 링이 들어가 있어서 밖으로 새는 것도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특별히 전원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고요. 자동 절전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꺼집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터치를 한번 하면 딜레이 되는 시간이 없이 깨어나고요. 모든 버튼이 다 터치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깔끔하고 예쁘겠죠. 1번 버튼부터 2번, 3번, 4번 순으로 12초, 15초, 30초, 45초 점점 긴 시간 동안 분쇄가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는 보통 1, 2번 풀 배치를 하더라도 3번에서 거의 끝납니다. 30초가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한 기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와 S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속도와 시간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펄스 버튼도 있어서 짧게 분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세이프티 기능이 있어서 방음 커버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고요. 완전히 방음 커버가 닫혀야만 작동을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열려도 탁 꺼집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도 방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크 블렌더에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진짜 단점이 뭐 없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단점이 없어요. 딱 하나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볼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 손목에 부담을 좀 줄 수 있어요. 너무 방음과 그리고 튼튼한 것을 위해서 좀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볼 자체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가 블렌더냐 고가 블렌더냐 이 차이거든요. 제가 써봤던 대부분의 저가 블렌더들의 볼은 가벼웠고요, 모든 고가의 블렌더들은 다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것인지, 두껍고 튼튼하면서 방음도 작으면서 가벼운 소재로 블렌더 볼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볼 가격 하나가 막 몇십만 원씩 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단점이 별로 없었어요. 직원들한테도 계속 물어봤지만 쓰면서 너무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풀배치 3잔, 4잔을 만들어도 30초 이내에 끝나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빙수기가 없어도 되는 빙수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블렌더를 이용해서요. 제가 유튜버이긴 하지만은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렌더를 이용해서 빙수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레시피를 따라해봤더니 빙수라기보다는 뭔가 좀 애매한 쉐이크에 가까운 그런 거의 물 같은 상태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그래도 더 빙수스러운 빙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레시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2가지 빙수인데요. 첫 번째 빙수는 그냥 생 얼음을 갈아가지고 팥이랑 뭐 등등 옛날 빙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유를 얼렸다가 블렌더를 이용해서 갈아주고 우유 얼음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딸기청이나 연유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지는 우유 빙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옛날 빙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단단한 얼음을 가지고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녀석의 내구성이라든지 파워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빙기에서 나온 얼음을 냉동실에다가 장기간 동안 얼려서 돌얼음을 만들어 왔어요. 돌얼음을 먼저 갈아볼게요. 자, 저는 완전히 땅 얼은 돌얼음을 넣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잔 사이즈에 맞게끔 얼음을 넣어주시고요. 자, 물 없이 얼음만 넣고 그대로 갈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분쇄를 하시냐면, 그냥 제가 1번 버튼을 써보니까 이게 계속 회전을 하면서 물이 한 방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벽면으로 얼음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붙으면서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짧게 이 펄스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짧게 한 3번 정도만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짧게. 한 번 했고요. 2번 했고요. 한 번만 더 할까요? 4번. 요렇게 벽에 달라붙지는 않았는데 얼음 덩어리가 없을 정도까지만 분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제 양에 따라 가지고 뭐 3번이 아니라 4번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짧게 끊어서 하시면 끝납니다. 금방 끝났죠? 꺼내 보겠습니다. 자, 분쇄된 얼음을 담아줄 거예요.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예쁘게 담아주고요. 후르츠 칵테일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미 끝났네, 이거 완전 진짜. 엄마가 옛날에 집에서 만들어주던 바로 그 빙수. 자, 이 코코팜도 올라가 줘야 되겠죠? 체리는 꼭지 체리 살려놨다가 나중에 장식용으로. 저는 후레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후레이크를 좀 넣습니다. 팥을 짜줍니다. 자, 그리고 해피베리 딸기청을 조금, 이 딸기 알갱이가 씹히는 게 또 매력적이거든요. 딸기 시럽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또 색깔도 내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빙수에는 연유가 빠질 수 없겠죠. 연유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엔딩은 센터 체리. 조짓다. 컷. 이게 다시. 그냥 이렇게 하자. 요즘에 이게 트렌드야, 요즘에. 자, 마지막으로 우유를 부어서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빙수. 기가 막히네. 자, 2번째 우유 빙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 우유 빙수를 어떻게 하면 더 밀크쉐이크가 아니라 빙수처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유를 얼리면 좋은데 이 우유 얼리는 것 자체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런 작은 팩형 우유를 냉동실에 얼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얼려놨더니 까가지고 여기 넣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애초에 얼리기 전에 이 좌우 꼭지들을 이렇게 따서 펼쳐줍니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냉동실에 얼리면 나중에 여기만 잘라가지고 겉에는 살짝 녹여가지고 밀어내면 쉽게 빠지겠죠.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우유 얼음을 넣어요. 뚜껑을 덮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우유 얼음을 가는 것 뿐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갈아줄 건데요.
아까 전에는 펄스를 이용해서 짧게 끊어서 갈았는데 우유 얼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습니다. 그냥 1번 버튼 쓰시면 끝나요. 한번 해볼게요. 12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유 얼음을 쌓아주시고요. 우유 얼음 위에다가 이 아브람 커피의 해피베리 딸기청을 올릴 겁니다. 해피베리 딸기청의 가장 큰 장점은 딸기 알갱이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예쁘게 올려줄게요. 푸짐하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 자, 여기다가 저는 연유를 뿌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우유 빙수는 얼음 자체가 우유이기 때문에 사실 우유를 부을 필요가 없고요. 이대로 드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딸기 우유 빙수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먹을 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끝납니다. 이거는 난리 나요. 여러분 무슨 맛인지 그 아는 맛입니다. 아는 맛. 설빙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게 쉐이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빙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무서운 맛이야.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얼음 알갱이 씹히는 거 없어요. 완전히 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어떤 블렌더가 좋은 블렌더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크 블렌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빙수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레시피는요, 따라해보시면 상상 이상으로 쉽고 편합니다. 밀크쉐이크 만드는 과정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유만 잘 얼려놓거나 이러면. 그래서 한 번쯤은 따라해볼 만한 그런 메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